안녕하세요, 깍시입니다. 근래에 무역 협상이 또 재개된다는 소식으로 좀 조용하나 싶더니 분위기가 또 안 좋아요. 탄핵 이슈가 거론되어지고 있고 트럼프는 탄핵을 앞세운 이들에게 쓰레기 마녀사냥이라면서 연일 비난을 하고 있고요. 그런 와중에 또 트럼프는 중국 투자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 중국에 상장된 기업들을 이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. 아주 막장에 막장을 달리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자산이 어딘가에 꾸준히 투자된 분들은 요즘 그것도 올해와 같은 장세 속에서 정말 다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 클 것 같은데요. 이와 같이 지금 악재는 계속적으로 생기고 호재는 별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도 실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별거 아닌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.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이 탄핵 관련해서 이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. 오늘의 주제, 이 트럼프 탄핵, 세계 경제가 폭탄이 터진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펼쳐볼까 합니다. 사실 좀 어그로 끈다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. 이 부제로는 민주당 하원 의장이죠. 이 근본 탄핵 이슈를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의장, 너 끝이라는 부제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. 아니, 무역 입시도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좀 악재도 사라지고 10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마당에 갑자기 이 탄핵이 웬 말이냐. 민주당이 이 트럼프 탄핵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 탄핵 조사 이유는 이 트럼프가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 조 바이든 대선 후보와 이 조 바이든은 참고로 내년 재선의 막강한 경쟁자예요. 조 바이든 대선 후보와 그의 아들을 조사하라는 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. 아무튼 진실은 모른 채 의혹은 불거지고 결국 탄핵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. 사실 그런데 저 깍시는 이 탄핵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. 어느 쪽이든 괜찮으니까 이 돈의 흐름에 있어서 어느 쪽이 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까 이 고민을 할 뿐이고요. 그리고 탄핵은 이 일시적으로 이 잡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을 다시 짊어지게 된다면 이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좋을 게 없을 것 같고요. 그럼 탄핵이 진짜 정말로 이어질 수 있을까? 일단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원 표결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표가 필요하고요. 상원에서는 이 3분의 2 이상이 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. 최근 민주당에서 218명이 이 찬성의 의견을 밝혔는데요. 이게 지금 미국 하원의 의석수로 보면 한 50% 정도 해당이 되고요. 이와 더불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 부분 이렇게 하락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. 아까 미국 하원준 218명이 이미 탄핵에 서명한다고 했죠. 대략 잡아도 이렇게 50%란 얘기고요. 그러니까 하원에서 이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인다는 것이며, 반면에 이 상원에서는 이 공화당이 이 민주당보다 의석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표결될 가능성은 더 낮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트럼프가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. 그럼 현재 트럼프와 과거의 이 닉슨 대통령 시절의 사례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. 그때 당시에 이 자산시장의 흐름은 어땠는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닉슨 대통령 당시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. 닉슨 대통령은 37대 미국 대통령이고, 이때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사무실에 도청장치가 발견이 되었고, 그 배후로 이 닉슨이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. 이를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. 아무튼 이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 더 이슈가 되고 하원에서 본격적으로 닉슨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. 최초 검토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고요하던 이런 주식시장은 검토 시작과 함께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. 그러다가 하원에서 본격적으로 탄핵안을 산정시켰고요. 또 얼마 안 돼서는 탄핵 결의를 가결하고 표결도 하기 직전에 닉슨 대통령은 알아서 이렇게 자진 사임합니다.
아무튼 이때 당시에 주식시장을 비교해보면 최초 탄핵이 검토되고 그 이후에 안건이 산정되고 그 이후에 대통령 사임까지 이렇게 주가가 회복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네요.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는 1차 오일 쇼크 당시 이 경제가 매우 사실상 죽을 못 쓰고 있는 상태였고요. 그럼 이번에는 클린턴 대통령 당시 이 과거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. 지금 이 시기는 1998년 우리나라 IMF와 더불어서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였고요. 주가는 말 그대로 이렇게 개 죽쓰듯이 하향을 했습니다. 이후 클린턴은 아마 잘 아실 거지만 이 섹스 스캔들이 터지면서 탄핵 대상에 대한 경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. 그러니까 1998년 이때쯤 이 경론이 본격화되고요. 그러고 얼마 지나서 이 미국 하원에서 역시 탄핵안이 통과가 됩니다. 그로부터 또 3개월 후에 이 상원 본회의까지 이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이 되었고요. 그때 당시에 하원에서 이렇게 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원에서 부결이 나면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에 이런 탄핵 전국 속에서도 주가는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했다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오늘의 최종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트럼프 탄핵 이슈는 하원 의결에서 가능성이 높지만 이 하원에서는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원은 이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고요. 이를 달리 말해보면 단기적인 정치 노이즈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과거 닉슨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당시 이 주가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고 탄핵 전국과 다소 무관하게 흘러갔다는 점을 볼 때 오히려 탄핵 전국으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보다는 시장은 그때 당시 이 오일 쇼크나 이 IMF 아시아 외환 위기와 같은 이런 정세에 더 영향을 크게 끼쳤다는 점이고, 그런 점을 볼 때 현재 이 10월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시나리오가 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. 이런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1위였던 이 조 바이든을 두르고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인물이 급격하게 지지율을 얻고 치고 올라오고 있는 형국인데요. 사실상 이 최근 1년간 2년간 트럼프 형님이 아무리 그래도 미중 무역 협상으로 세계 경제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긴 했지만 자본주의적이나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에 이 워렌이 대통령이 된다면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이 인물은 월스트리트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. IT 반독점 규제 강화, 그리고 책임 자본주의라는 약간 비현실적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. 아무튼 오늘의 결론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탄핵 이슈에 대해서 너무 경계해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지나갈 이 정치적인 노이즈로 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내년 재선에 이 누가 될지 이 지지율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